저는 지금 세상에 그 사바세계에 나온 지가 67년이 되는데 처음 이 자리에 꼬임을 당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는 그냥 의자를 놓고 이렇게 절에서는 법상이라고 그럽니다만 거기서 놓고 이제 적은 걸 쭉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하스보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비빔밥이 고유 문화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좋은 재료도 있지만은 특히 그 좋지 않은 재료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데 성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좋은 재료는 아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이제 행복론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산을 해가지고 키우면서 애를 먹어보고 또 갈등이 생겨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못 느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는 분들 보면 또 TV를 통해서 보면은 참 이렇게 갈등이, 세대 간의 갈등, 또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이런 것들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사회 이웃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은 이제 소통이 안 된 데서 있다, 그래 보거든요. 소통이 안 된 데서 그런 것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건데, 그때 이제 그 소통을 하기 전에서는 항상 우리 위원장님이 어디 가서 말씀하신다면은 상대를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나눔을 통한 이제 그 행복, 또 함께 살아가는 행복, 또 조조각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 생활 속에서 깨달아가는 행복, 세 가지를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게 물질적인 그 행복은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만족을 아는 자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자로 살고 항상 행복하리라.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행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걸 보면은 행복은 물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그 행복을 누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사무량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량, 네 가지 마음이라는 건데, 무량이라는 말은 한없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량 없다. 내가 사랑을 베풀 때 어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내가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비희사인데, 비자는 슬플 비자인데 슬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슬픔을, 아픔을 어느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치료될 때까지 함께하라.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쁘리자가 됩니다. 그 기쁘리자 되는데, 뭐 누구나 살다 보면 이웃의 그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말 있죠. 이웃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 이제 그런 건데, 사실은 그걸 이제 없애라는 겁니다. 배가 아프지 말고 같이 기뻐해라. 그래서 상대의 기쁨을 내 기쁨을 알고 기뻐해라. 이제 그것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고, 네 번째가는 이제 버릴 사자가 되는데, 이거는 미움을 버려라. 그리고 또 이렇게 차별성을,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런 차별성을 없애라. 이제 그것이 이제 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네 가지 그 무량이신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자체가 베푼다는 거, 함께 한다는, 이것이 나눔입니다. 나눔, 요즘 얘기하는 나눔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존중과 배려. 그래서 그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서로 간의 기쁨을, 행복을 나누는 이제 그런 것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러지를 못하죠. 그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 서울에 와서, 여기 보면 쭉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런 옷을 입은 분이 지금 우리 도진 스님이라고 제가 모시고 온 스님하고 둘이가 딱 있는데, 이 안에 똑같이 저와 같이 똑같이 복장을 하고 저와 똑같이 생겨서 앉아보세요. 앉아있다고 보세요.
그는 아마 좀 보기에 좀 무서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아니, 인사동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저는 이제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서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나오는 걸 보고, 팝콘이라는 저는 표현을 한번 쓴 예가 있어요. 또 팝콘 튀어서 나오듯이 막 사람이 이렇게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은 그런 걸 가끔 이제 보면서 느끼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같이 똑같은 사람이 계속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온다고. 그건 무서워서 못 봅니다. 무서워서. 인사동에 우리가 가는데 똑같은 지금 복장을 하는 우리 그 이 원장님 계신데 저런 분이 똑같은 그냥 싹 종로서부터 몰려온다고 생각하면은 인사동 다시는 못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 참 다양합니다. 저같이 좀 잘생긴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좀 못생긴 사람도 있고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넘치는 사람도 있고 헤어스타일부터 신발부터 다 똑같은 하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봐도 지엽지를 않은 거예요. 지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다양성. 그래서 이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가 유지되는 거지 다양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대 간에 갈등이 있다는데 사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죠. 세대 간에. 저는 세대를 하나 그 계층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중 계층이라고 보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올라갈 계단이 있는 거죠. 층이 있는 거죠. 층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층이 버텨주니까 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이 하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유지가 되고. 이것도 아마 그분이 이제 콘크리트 건물 같은데 여기도 다양한 자료가 하나에 연결돼가지고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에 보면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나와 똑같이. 그래서 첫째는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상대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그래서 이제 역지사지라는 말을 어른들이 참 많이 쓰는데 참 저는 그 말을 참 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판단할 때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코끼리 만지듯이라는 말이 있는데 코끼리. 그런데 요즘 이제 얘기하면 좀 용어를 바꿔서 얘기하는 장애, 시각장애인이 어른이 코끼리를 이제 갖다 놓고 네 사람이 만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고, 어떤 분은 이제 코를 만져보고, 어떤 분 귀를 만져보고, 또 이렇게 이제 이제 꼬리를 한번 만져보고, 몸집을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코끼리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더냐? 기둥같이 생겼더라, 코끼리가. 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더냐? 코끼리는 부채같이 이렇게 생겼더라, 부채. 여기 내가 보니까 부채. 이같이 생겼더라. 또 코끼리가 어떤 거냐? 무슨 빨래줄같이 생겼더만, 이렇게. 또 몸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가 뭐냐? 아이고, 큰 바위 같더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진짜 코끼리 실상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첫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상대를 모릅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압니까? 모르죠. 또 자녀라고 해서 부모가 다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놓고 내 잣대로 재버립니다. 내 잣대로 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상대를 이렇게 알려고 노력을 좀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노력을 하자.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상대를 이해를 하게 되면 아마 이해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는 이런 어떤 스님이 겪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건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한 군인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을 하고 쭉 있는데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줄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줄을 서야 되는데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근데 자기 차례가 자기 차례 왔어요. 왔는데 어떤 노모가 할머니가 아이를 하나 이제 안고 오시더만은 단지 끄만 통을 가지고 세치를 딱 하는 거예요. 세치기를. 이럴 때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좀 마음이 좀 상할 것 같죠? 쭉 기다리는데, 지라는데. 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 질수를 안 지고 세치기를 하니까. 세치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세치기를 잘 합니다. 뭐 특히 서울 운전하시는 분들 세치기 아주 능수능란해요. 잘해요. 그런데 이제 세치기를 딱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 나이 어르신 많으신 분이니까 참고 인내를 하고
이제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 좀 이제 이게 내리면서 이제 호흡을 조절하면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자기 차례 왔어요. 근데 그 오기 전에 계산을 해치기도 했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계산하는 아줌마가 아이를 갖고 또 예쁘다고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올라올라 이렇게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 돼가지고 물은 거예요. 어떻게 물었냐? 화를 내지 않고 계산하는 분 보고 아이를 참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를 참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제 아이인데 얼마 전에 저희 아빠도 군인입니다. 근데 외국에 파병 나가서 얼마 전에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있는데 할머니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때를 위해서 이제 뭐라 자그마한 하나 사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자그마한 하나 사가지고 계산하면서 그 순간에 저하고 만남을 이렇게 해줍니다. 연결해줍니다. 이런 거예요. 자, 화를 아까 내가 확 소리를 질렀다는 거 듣고 봤어요. 그렇죠? 그걸 듣고 나니까 오히려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미안하다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약속을 어기고 상대가 뭘 할 때 그런 말 뭔가 한번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느냐. 우리 세상은 혼자는 못 살아가잖아요. 혼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욕심이 많다 하지만은 서울시 전체라면 여러분 개인에 딱 우리 학생한테 한번 줘봐요. 그걸 가지겠습니까? 혼자 살아가겠어요? 거기서 놀려 죽어버리지. 죽어요. 못 살아가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이거 하나 저는 혼자 살아라고 한번 해보세요. 못하지.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래서 불교에서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차유고 피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또 차생고 피생.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차무고 피무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또 차멸고 피멸고. 피멸이나.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공존하는 거예요. 공생하고 그런 겁니다. 마치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우리가 그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산발이라는 걸 모르죠. 산발이.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산발이. 다리가 3개 달린 겁니다. 그 쇠로 만든 도구인데 그거다 놓고 이제 불을 떼서 그 음식을 만드는 산발이에요. 이게 발이 3개니까 되는 거예요. 3개니까. 근데 거기서 발이 2개면 안 되죠. 균형 못 잡죠. 서기가 있으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여러분 카메라를 갖고 해야죠. 카메라. 카메라 할 때 뭐예요? 카메라 대가 있죠. 2개입니까? 2개? 3개죠. 그래서 항상 이웃이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웃이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 자체를.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혼자가 살아도 돼요. 그래서 이웃이 행복해야 돼요. 이웃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 나라가 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는 기쁜 거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세월호 사건 나고 나니까 뭡니까? 전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왜 남을 있는데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에요, 인간의. 하나 선한 본성이야, 이 자체가. 그 자체가. 응? 그 자체가. 그래서, 맹자도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불인인, 아니불자, 참을인자, 사람인자, 불인인 지실이라. 응?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그러하지 못하면 까닭이야. 내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면 까닭. 그 마음이야. 그 마음. 내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마음이 아파. 그게 순수 인간성,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나눔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뭐 젊은 분이 왔으니까 전 얘기하는데, 지옥에 가면요, 혼자 못 먹는 밥을 못 먹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 그 사람은 뭐냐면 왜 먹냐면은
수저를 굉장히 한 2, 3m 되는 수저를 줍니다. 수저를. 일반 귀신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짧은 그 수저를 줘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안 되잖아요. 그죠? 남이 먹여줘야 먹잖아요. 지가 살아생전에 남한테 그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베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수저를 긴 걸 줬는데 그걸 떠가지고 먹으려니 또 입에 안 오잖아요. 보고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수저 안 받으려면은 부지런히 나눠야 돼. 부지런히 나눠야 돼요. 응?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그 산중에 있는데 지방에 꽤 유식하다는 양반이 하나 가서 이제 뭘 하다가 자꾸 안 되는 거야. 집회에서 잘 안 되고 지금 그것도 잘 안 되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또 그다음에 전부 사회가 이제 이기적으로 이제 개인기로 흐르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때를 당해서 뭔가 한번 이렇게 삶의 어떤 지혜를 얻어볼까 싶어서 찾아가서 물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 삶에 도움이 되는 좀 좋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한솥밥을 지어놓고 서희 먹으면 모자라는데 이러는 거예요. 서희 먹으면 모자라는데 이러는 거예요. 서희 먹으면. 이 양반이 이제 듣고 다시 물으려니까 그 말은 쉽잖아요. 한솥밥을 지어놨는데 서희 먹으면 모자란다 이 소리 했는데 이 양반이 이게 그래도 자기도 꽤나 그 지식이 있다는 분인데 그걸 다시 물어보려니 자존심 상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아무리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도. 그 이튿날 아침에 물고 가서 이제 물었어요. 그 뜻이 뭡니까? 이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건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서희 한솥밥을 지어놓고 서희 다투면 모자라는 거예요. 다투면. 그러나 1000명이 먹어도 남는다. 그래, 다투지 않으면 남는다. 다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제 세대 간에도 계속 다툼인데 다툼을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시는데 내가 어떤 부모를 제일 싫어하냐고 하면 정원사 같은 부모를 내가 싫어한다 내가 그 얘기합니다. 정원사 같은 부모 싫어한다. 왜냐하면 자기 입맛대로 정원을 만드니까 자기 입맛대로 취향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개체인데 개성이 있는데 자기 식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모가 싫다.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정원사 같은 엄마가 부모가 되지 마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좀. 저는 자식된 입장으로서 사춘기를 보내고 이러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기가 되게 제가 먼저 거부하고 막 엄마 아빠랑 말도 안 통해 이러면서 거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엄마 아빠도 이해하게 되고 특히 엄마랑은 이제 같은 여자로서 친구처럼도 지내긴 하는데 이렇게 아빠랑은 사실 이렇게 좀 친해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아빠랑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엄마를 통해서 항상 말을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빠랑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아빠가 되게 거부하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아빠도 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가장 기본적인 게 가정 생활. 물론 그게 아빠하고 이제 그런 부분, 엄마하고는 소통이 잘 되지만은 아빠하고는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사회 가부장적 어떤 문화 그런 거에서 좀 엄하게 아빠를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빠는 또 그 체면 그걸 이제 남자라는 가장이라는 체면을 어떤 지키기 위해서 좀 대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이제 갈 때 내가 잘 모른다면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듯이 내가 자녀를 키워보지도 않고 나도 키워보지도 않고 잘 몰라가지고 우리 토라미스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세대 간의 갈등인데 소통이 뭐냐니까 카카오? 뭐? 네? 카카오톡. 하여튼 그거래요. 그래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일상에서 이렇게 뭘 좀 재미난 거 찍어가지고 한번 아빠한테 보내보라고. 이거 한번 함께 보실래요? 하고 한번 보내고 또 그러면은 아마 거기도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거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아마 거기서 답이 올 거예요. 그러면 틀릴 겁니다. 틀려요, 그 자체가. 한번 그렇게 한번 그걸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스마트폰 쓰세요? 아이고. 그리고 그러면 먼저 아빠를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성년이잖아요, 그죠? 이제 불평만 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참 진짜 아빠도 힘듭니다. 엄마도 힘들지만은 아빠 참 힘들어요. 사회가 너무 비굴해요. 그런 걸 다 겪어야 돼요. 자존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응? 그런 걸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조금 한번 이해하려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니면서 보라니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그 사이들을 한번 이 자세들을 한번 봐요. 혹시 우리 아빠도 저러지 않을까? 어디 가서 또 뭐 일을 따기 위해서 저렇게 마음이 없는 소리 해야 되고 저러는 거는 안 할까? 이거 한번 좀 이해를 하려고 해보세요. 뭐죠 좀. 아이고 오늘 딸이 둘이 있는데 메뉴 정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하나는 빕스 간다고 하나는 뭐 어디 간다고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 아버님을 스님 말씀대로 좀 이제는 더 좀 딸이 위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줘야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스님 우리 젊은 세대한테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웃을 때 저랑도 약간 너무너무 힘이 됐습니다. 예. 네, 오늘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하여튼 제 얘기를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려면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번에 첫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다.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을 해야 되고 상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불교에 보면은 남의 눈을 내 눈으로 삼아라. 그런 거 남의 귀를 내 귀로 삼아라. 그런 얘기인데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남의 눈을 통해서 내 눈으로 삼아서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듣지 못할 소리를 남의 귀를 내 귀로 삼아서 들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가 누구 간에 얘기를 할 땐 진작에 들어주는 그 자세가 우리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하기를 바랍니다.